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음재 대표의원이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성음재 의원은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성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부지 등 대규모 공유지 개발 계획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성 의원은 올해 초 서울시가 발표한 화이트 사이트 도입 계획은 투기 유발과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한 최대 규모의 용지라며 개발을 통해 얻어질 이익을 시민과 민간이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할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정 부지는 용도 지역을 종상향해주고 용적률도 높여주며 공공기여도 상한선을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한 최대 규모의 용지입니다.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동의도 받지 못한 혁신파크 부지 매각 즉각 중단하십시오. 내년 은평구의 살림살이 규모가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은평구는 2025년 예산안을 1조 1,65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난 19일 구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이는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 약 5%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는 증가분 대부분은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으로 자주재원의 규모는 올해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양천구와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경제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선과 차량기지 이전 부지 결정을 놓고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양천구와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됐고 최근 중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 일단 사업 진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성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비용 편익인 BC값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성은 이제 양호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역사 입장에서도 부풀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투여를 분석해서 나온 그 경제성이고, 다만 최종 보고회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치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약간 변동성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사인 차량기지 이전 부지와 노선도 대략 두세 가지 안으로 압축됐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당초 검토된 신곡리를 포함해 3곳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노선도 3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까치산역에서 2.4km를 연장해 신월 사거리역을 건립한 뒤 김포로 가는 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최종역을 가기 전 환승역을 둘 것인지 추가역을 설치할 것인지 마지막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천구는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연내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5차 계획이 2026년부터 30년간, 그러니까 2030년까지의 계획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실제 계획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용역 결과는 다음 달 1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선과 이전 부지 조정을 벌인 뒤 연말이나 내년 초 최종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천구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신월 사거리역 건립이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지렛대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김포시와 양천구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벌써부터 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밝혔던 신정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에 김포 고촌읍이 포함돼 고촌역 인근 주민들이 역사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김포시는 연장 사업을 상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 고촌읍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최근 이곳에 지하철역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 양천구와 함께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집단으로 온라인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주민들은 보름초등학교 인근에 6,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지만 대중교통이 부족해 교통지옥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인근 고촌역을 이용하려면 20-30분가량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야 하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고촌역까지 직선 거리는 약 1.1km로 지난 2020년부터 일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교통 관련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가 이제 한 번 안 오면은 계속 안 오니까 좀 그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거의 여기는 캐파섬이라고 하죠. 네, 교통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여기 살다가 이쪽 가니까 너무 힘들다. 고촌역 가기가. 그 버스가 그렇다고 뭐 톡버스도 또 이렇게 힘들고. 김포시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을 김포로 연장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중으로 지난 19일에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최적의 연장 노선안과 신정 차량기지 이전 부지, 경제성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사업 제안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사업성 확보 여부 등 구체적인 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초 양천구가 발표한 신정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에 김포 고촌읍 신공리가 포함된 데다 앞서 김포시 역시 김포 골드라인이나 5호선 연장안과 연계해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고촌역 일대에 2호선 역사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부터 역사 신설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장 사업의 경제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만큼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요즘 단풍을 즐기러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산불의 원인 중 사람들의 실수로 시작된 불이 절반에 달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불로 4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탔는데 화재 원인은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10여 년간 담배꽁초 때문에 수많은 산불이 났지만 여전히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공원 내 주차장에서는 담배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600건가량의 산불이 났고 그중 담뱃불과 입산자 실수로 불이 시작된 경우가 47%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산불 230건으로 산림 9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는데 화재 원인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산림과 등산로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단풍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좀 늦어져서 행락객이나 여행객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다소 높은 것이 과거와 다른 측면이다. 입산 통제구역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곳으로 산림청 누리집 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고 다른 기타 보호해야 할 생물들의 서식처라서 내변산 탐방지원센터부터 가마솥 삼거리, 굴바위 등을 통제하고 있고요. 특히 산불 조심 기간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을 들고 산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절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공기를 선사하는 숲, 산림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인상하기로 한
기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계획을 폐지하고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2025년 초 결정할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데요. 국토부는 시장 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유지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와 복지 수혜 축소 등 부작용이 재현될 것이라 우려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3,126명이며 체납액은 2,029억 원입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60.4%인 1,889명으로 나타났고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으로 10.3%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어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64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명단에는 개인과 법인 등 지방세 체납자 597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45명이 포함됐는데요. 체납액 중 지방세는 개인 170억 원과 법인 50억 원 등 220억 원이었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개인 24억 원과 법인 2억 원 등 26억 원이었습니다. 체납자 중 인천 서구의 한 부동산 법인은 8억 6,400만 원을 체납했고 고양시 일산에 사는 민모 씨가 7억 5천만 원을 체납해 법인과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0월 인천 지역 주택 매매가 상승폭이 9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조사한 2024년 10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10월 인천 주택 매매가 변동률은 0.08%로 9월 0.21%보다 감소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인천 서구가 0.31%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 0.14%, 동구 0.13% 순이었습니다. 연수구와 부평구는 각각 마이너스 0.05%와 마이너스 0.08%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인천 지역 10월 전세가 변동률은 0.58%로 9월 0.66%보다 상승폭이 줄었으나 여전히 수도권 평균 변동률인 0.33%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성격이 다른 위원회에 같은 위원을 중복 임명하는 등 위원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수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동일위원으로 중복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최 의원은 각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다름에도 이같이 운영되는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례상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비즈센터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특례 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인데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기도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